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아티클 디테일과 딜리트 기능 만드는 거 해보라고 시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부터 좀 진행을 해 볼 겁니다. 하는 방식은 우리가 해왔던 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일단은 리스트 밑에다가 제가 조건문 하나 추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티클 모디파이 이 부분을 복사를 할 거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녀석을 디테일로 바꿔줄게요. 제가 항상 글쓰기, 읽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런 순서로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는 순서가 흐름이 있으니까 위에 거를 바꾸는 거예요. 자, ID 잘라내는 거는 역시나 그대로 필요할 거고요. 다음 쿼리를 바꿔줄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는 딱히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상세 보기는 그 게시물 하나를 가져와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이 밑에 부분 여기만 좀 건드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수정할 제목과 내용 입력받는 부분은 필요가 없을 거고 쿼리를 수정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가져온 이 아티클, 이 녀석이 널이 아니라면 코드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니까 이 아티클을 사용해서 출력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출력문을 적어주도록 하죠.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get id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일과 수정일 이런 데이터를 다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수정일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상세 보기 기능은 끝이 날 거예요. 정말로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어요. 진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현재 게시물이 2개 있는데 이렇게 이번 글을 보겠다라고 하면 잘 나오죠?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게시물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게시물 문제없이 잘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게시물이 없는 거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도 잘 나올 겁니다. 그럼 디테일 쪽은 해결을 했고 이제 딜리트 삭제 기능도 만들어 볼 건데 이것도 역시나 모디파이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있는 녀석을 딜리트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딜리트는 모디파이와 상당히 유사해요. 초반에 게시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쿼리 한번 날려주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따져보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 이거 대신에 삭제하는 쿼리를 날려주면 되겠죠? 자, 딜리트 from article 근데 그냥 지우면 안 되니까 where절 추가해서 이렇게 게시물 하나만 선택해서 지우기 위해 처리를 해줄 겁니다. 딜리트 쿼리를 날릴 때에도 execute update예요. insert, modify, delete, insert, update, delete 이 세 가지 다 execute update라는 걸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article list 자, 2개 중에서 일단 없는 거 하면은 잘 걸러줄 거고 있는 거 지워 본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네요. 이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id 1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 얘는 한번 옮겨서 좀 볼게요. 그리고 에러가 난 지점을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 201번 여기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니까 얘를 실행하는 시점이겠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하면 니어 쪽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앞에 id 부분에 우리가 날린 쿼리를
한번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 앞에 띄어쓰기가 없군요. 이게 문제인가 보네요. 우리가 모디파이 쪽에서는 얘는 이제 구문이 바뀐 거기 때문에 헐다운표가 끝나서 인식을 잘 해줬는데 딜리트 쪽에서는 띄어쓰기가 문제가 있었나 보군요. 여기도 근데 의미적으로는 이게 더 부합하니까 이걸로 바꿔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긴 제대로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 지워졌다라고 뜨고 없는 것도 확인했고 진짜로 없는 거, 없어진 것까지 확인을 마무리했죠. 그러면은 삭제하는 기능도 완료를 했어요. 상세 보기와 삭제 되게 간단하게, 모디파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커밋을 남긴 다음에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한번 끊을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커밋 완료해 놨으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기능을 처리를 하기 전에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배우고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DML만 배워놓은 상태인데 여기다 이제 추가적인 개념 조인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오늘 조인과 그 다음에 집계함수 같은 거 이런 거 배울 거고요. 그다음 집계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룹바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엮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웠던 기본적인 DML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배우는 이 기능들을 같이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실제로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올릴 겁니다. 일단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문제 하나 올라갔을 텐데 이 녀석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처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 줄게요.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쿼리는 사라져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파일로서 그 프로젝트 안에 db.txt라고 하는 파일로서 관리를 이미 하고 있었죠. 이게 있기 때문에 날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 따로 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일단 A5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이라고 하니까 시작을 해볼까요? drop 데이터베이스 if exit A5 이러면은 있으면 지워주는 역할, 그 다음 create 데이터베이스 A5 그 다음에 use A5 이 세 가지는 같이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부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부서와 기획부서라고 하는 이 부서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어서 사원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볼 시간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 부분은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 거예요. 딱 이거 두 개만. 부서 테이블 만드는 것과 사원 테이블 만드는 것. 이거 두 가지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잠깐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서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고 컬럼은 어떻게 만들어 놔야 데이터 관리가 될지, 그 다음 사원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면서 실제로 크리에이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들고 데이터 넣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뭔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했던 게 잘못됐다, 이상하다 라는 걸 느끼시면 그때 가서 이해하고 바꾸시면 돼요. 일단은 시간을 잠깐만 드려볼게요. 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만드는 걸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굳이 시간을 들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엄청 오래 배우고 잘 배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배웠지만 어쨌든 테이블을 만드는 문법 공부를 하라고 지금 이걸 시간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자, 당연히 create 테이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테이블 이름, 초과로 이렇게 첫 단추를 시작을 하셨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테이블에 저장할 데이터만 보고서 이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다 보면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들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쿼리들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테이블의 구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설계를 생각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수업을 다 종료하시고 취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해도 테이블을 직접 설계하실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테이블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거나 이 수업에서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정규화라고 하는 거, 이게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할 때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이제 ERD를 생각해서 논리적 설계, 개념적 설계, 뭐 물리적 설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잡으려면 가닥을 잡기 위해서는 이 정교화라는 거 하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뎁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때 이 한 줄만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거예요. 컬럼에 홍보 부서를 넣으세요.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이름을 컬럼 쪽으로 가져오세요. 자,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한글 컬럼이라서 잘못된 게 아니라 한글 컬럼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마케팅 뎁트라고 해도 여기는 기획이니까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뭐 어쨌든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볼까요? 뎁트 1, 뎁트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부서를 뎁트 1 컬럼에는 홍보 부서를, 뎁트 2 컬럼에는 기획 부서를 저장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우리는 항상 컬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컬럼 부분이라고 하면 하나의 데이터가 한 줄로서 관리가 돼요. 그렇다라는 건 기획부서랑 홍보부서라는 두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컬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올바르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부서 그냥 딱 이 문제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냥 네임 정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가차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홍보부서와 기획부서 데이터를 두 줄 추가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으면 좋은 게 id라고 하는 컬럼. 얘는 이제 고유 식별값이겠죠. 부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중복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홍보부서, 기획부서 이렇게 각각의 부서 번호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테이블을 설계할 때는 id라는 컬럼과 name이라는 컬럼 이걸 사용해서 테이블을 만들면 좋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id는 이제 고유 식별값으로서 활용을 할 거니까 필요한 제약 조건 사항들을 몇 가지를 넣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데이터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insert into 뎁트 여기다가 set id는 자동 증가될 테니까 name 부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홍보 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획 부서 이렇게. 자, 그리고 조회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홍보부서와 기획부서가 두 개가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 컬럼 부분이 홍보부서, 기획부서가 돼버리면 홍보부서에 대한 데이터가 세로로 쌓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획부서에 대한 데이터가 또 세로로 쌓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줄씩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여기에는 첫 번째 데이터에는 부서 번호가 오고 두 번째 데이터로 네임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 홍보부서 컬럼에 1, 그 다음 밑에 홍보부서, 여기에 2, 여기에 기획부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해버리면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뭐 피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렇게 한 줄의 데이터로 돼 있던 거를 세로 줄로 바꾸는 형태,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해요.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한 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다. 그거를 한번 직접 느껴보시라고 이런 시간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뎁트 테이블 이렇게 완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 만들 건데 전반적인 과정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 놓고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사원에 이제 여기는 EMP 이름을 바꿔줄 거고, 얘도 사원 번호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살려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니까 사원 이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가 어디 부서인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좀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뎁트 네임, 그래서 부서명 정도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제가 여기 난너를 안 넣었군요. 근데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네임 하나 더 넣어줘야겠죠. 이거는 사원의 이름. 그래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인서트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dt 네임. 첫 번째가 홍길동 홍보, 홍길순 홍보.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마지막이 임꺽정 기획이니까 하나 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넣게끔 쿼리를 짜준 다음에 실행시켜 준다면 EMP 테이블에도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름, 그다음 부서 이름, 그리고 아이디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고유식별 값으로서 제가 만들어낸 건데, 여러분들도 테이블을 만들 때 이 테이블이 고유식별 값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컬럼들은 하나씩 꼭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부서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테이블 만드는 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홍보 부서라고 하는 이 홍보, 여기 부서를 제가 뺄 걸 그랬네요. 근데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쓰죠. 여기서 지금 홍보 부서로 돼 있는 이 녀석을 마케팅 부서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DPT 테이블, 부서 테이블에서 네임 컬럼을 마케팅 부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왜요? 여기서는 문제의 의미를 보기 위해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네임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조건을. 자, 이렇게 부서 테이블에 있는 홍보부서라는 데이터를 마케팅 부서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는 홍보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마케팅 부서만 남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예요. 자, 이게 하나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원 관리 데이터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뎁트 테이블과 EMP 테이블 두 개를 다 만들어 놨을 때 얘는 홍보 기획이었고 사원도 홍보부서와 기획부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뎁트 테이블에 있는 홍보부서라는 부서 이름을 마케팅 부서로 바꿨더니 문제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이름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더 이상 홍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얘네들 홍길동이랑 홍길수는 홍보부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겠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무결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관적으로 갈 겁니다. EMP 테이블로도 찾아가서 뎁트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마케팅 부서로 바꿔줘야 돼요. 이때 뎁트네임이 홍보였던 애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 부서와 기획 부서가 있을 때 여기 홍길동과 홍길순도 정상적으로 마케팅 부서로 되겠죠. 그럼 우리는 부서 이름 하나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를 서로 다른 테이블 두 개를 찾아가서 값을 변경시킨 거예요. 불편하죠? 그런 상태인데 마케팅을 홍보로 다시 바꾸래요. 다시 바꾸란 얘기는 이거 한 번 더 하란 얘기죠. 반대로 이 녀석을 가져와서 이렇게 앞뒤를 바꾼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실행을 해라. 두 개의 쿼리를 우리가 매번 수정을 해줘야 이 사원과 부서 테이블에서 정보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죠? 근데 홍보를 마케팅으로 또 바꾸래요. 그러면 이제 화가 좀 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계속 이름 바꾸니까 나는 귀찮게 두 개씩 해야 되는데 좀 번거롭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우리가 불편한 일을 두 번이나 하지 않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론이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네임이라는 컬럼을 이름으로 저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번호로 기억하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얼터 테이블 EMP 일단은 컬럼을 지우죠. 드랍 컬럼. 뭐 이름을 바꾸고 타입을 바꾸고 해도 될 거고 아니면은 드랍 컬럼 지운 다음에 새로 컬럼을 만들어내도 될 거고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세요. DPT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먼저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EMP에 add 컬럼 하겠습니다. DPT NO라고 해서 컬럼을 새로 만들어낼 거예요. 얘는 번호를 저장할 거니까 int, 그 다음 unsigned 넣어줄 거고 난널까지만 넣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컬럼을 하나 근데 위치를 안 건드렸군요. 위치도 앞쪽으로 좀 가지고 오려면 다시 지웠다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after id 그래서 id 컬럼의 뒤에 얘를 만들어내라.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홍길동과 홍길수는 홍보부서였기 때문에 홍길동과 홍길수는 홍보부서였기 때문에 홍보부서가 몇 번인데 1번이구나. 그러면 이 EMP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홍길동과 홍길수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줘야겠죠. 부서 번호를 저장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용한 in이라고 하는 저 녀석은 이것도 그냥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 같은 느낌인데 얘는 포함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조건절이죠. id라는 컬럼에 이 소괄호에 들어있는 이 값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조건은 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 2라는 값이 id 컬럼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찾아가서 뎁트 no 컬럼의 값을 1로 바꿔 라고 했기 때문에 2를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바꿔줘야겠죠? update emp set no 2번 where id 3 이렇게 이거 in 말고 그냥 오어 같은 거 써도 돼요. id는 1, 오어, id는 2 이렇게 하는 거랑 in으로 표기하는 거랑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EMP 테이블과 DPT 부서 테이블을 가지고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일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그럼 부서 테이블에서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꾸면 얘는 이제 1번 부서는 마케팅 부서죠. 그러면 사원은 바꿀 필요 있어요? 얘는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부서 번호는 변한 적이 없잖아요. 얘는 그대로 1번 부서니까. 그럼 1번 부서가 누군데? 라고 해서 1번 부서는 마케팅 부서구나. 그럼 홍길동과 홍길수는 마케팅 부서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조금 불편해진 사항은 뭐냐? 사원 테이블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부서명이 나오진 않으니까 사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 DEPTNO 부서 번호라고 하는 이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녀석들을 단서로 부서 테이블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누군데 2번이 누군데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명확하게 부서명을 체크할 수 있긴 해요. 이게 지금 생긴 불편함이에요. 데이터를 2번 수정할 필요는 없어지는 장점이 생긴 반면에 테이블을 2번 조회해서 이름을 알아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근데 자, 이거는 정리를 살짝 할까요? 테이블 2개를 수정했어야 하는 상황. 이거는 문제점이었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서명 대신에 부서 번호로 데이터를 저장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테이블 한 개만 수정해도 되게끔 상황 개선된 거죠. 이건 장점. 대신에 문제가 부서명을 알기 위해서는 테이블 2개를 조회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더니 새로운 문제점, 단점이 하나가 발생을 한 상황이죠. 그럼 얘는 장점이니까 좋아진 거예요. 개선이 됐으니. 그럼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녀석을 좀 해결을 하면 좋을 텐데 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볼 조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은 뜻이 뭔가요? 그냥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쵸? 함께 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같이 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진짜 순수하게 단어를 검색해서 뜻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메인이 되는 뜻은 함께, 같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조인은 실제로 이런 의미를 가져요. 얘는 서로 다른 테이블을 같이 조회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회는 당연히 셀렉트를 의미하는 거겠죠? 서로 다른 테이블들을 한 번에 같이 조회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조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인이에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잠깐 논외로 치고 자, 여기다가 select 별 from DEPT 자, 이거 쿼리 실행하면 어떤 결과 나오죠? 부서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조회하겠죠. 자, 근데 제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쿼리를 짜서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의미를 찾아보자면 나 조회할 거야. 뭘 조회할 건데? 모든 걸 조회할 거야. 어떤 테이블로부터? 뎁트 테이블로부터. 근데 EMP로부터. 그러니까 둘 다. 뎁트라는 테이블과 EMP라는 테이블을 둘 다 모든 걸 조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뎁트라고 하는 테이블과 EMP라고 하는 테이블은 서로 다른 테이블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결과 하나 이건 제가 캡처를 따서 그림판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결과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결과 하나 자, 이게 지금 부서 테이블 결과 사원 테이블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었던 셀렉트 쿼리가 실제로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과 탭에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 테이블을 조회한다,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길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 줄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녀석은 좀 생뚱맞게 특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얘도 캡처를 따서 저쪽으로 가져가 보죠.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이 결과가 둘로 나눠져서 결과 탭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깔끔하게 두 개의 테이블을 한 번에 조회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조회가 됐습니다. 자, 이 녀석을 잘 보면 개수가 몇 개예요, 데이터? 얘는 6개죠. 6줄을 가지고 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6줄. 여기에 두 줄의 데이터, 여기에 세 줄의 데이터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6줄의 데이터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회를 한다라고 한 이 녀석은 문법상 에러가 나타나거나 뭔가 워닝이 있다거나 하지 않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 근데 왜 올바르지 못하냐? 자, 이 녀석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얘가 얘랑 한 줄, 얘랑 한 줄, 얘랑 한 줄, 그리고 얘가 얘랑 한 줄, 얘랑 한 줄, 얘랑 한 줄 엮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엮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엮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회된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부서 1번 부서고 마케팅 부서예요. 근데 1번 사원이고 1번 부서 사람인데 홍길동이래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얘는 일단 그렇게까지 틀리지 않았죠. 왜냐면 홍길동은 마케팅 부서가 맞으니까. 자, 두 번째 2번 부서고요. 기획부서래요. 근데 1번 사원이고 1번 부서를 가지고 있는 홍길동이래요. 그러면 이 홍길동은 1번 부서인데 2번 부서랑 아무 연관이 없죠. 근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한 줄로 엮였죠. 이거는 데이터가 잘못된 거겠네요. 얘는 맞지만 얘가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1번 부서고 2번 사원인데 홍길순이래요. 홍길순은 또 1번 부서가 맞으니까 얘는 맞는 데이터겠죠? 밑에 있는 이 녀석은 틀린 데이터일 거고 그럼 임꺽정은 위에 게 틀렸고 아래 게 맞겠죠. 그래서 6개의 데이터 중에 사실상 3개만 올바른 데이터였다. 나머지 3개는 잘못된 데이터다. 근데 이 녀석이 모든 경우의 수를 엮었기 때문에 틀렸고 맞았고를 떠나서 그냥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처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이 부서 번호, 1번 부서와 2번 부서라고 하는 이 부서 번호를 우리가 사원 테이블에 해당 사원이 가지고 있는 부서대로 번호를 입력을 해놨어요. 자, 그럼 홍길동은 1번 부서죠. 그러면 1번 부서라는 이 데이터를 보고 얘랑 매칭을 해서 이 1이라는 값과 매칭을 해서 아, 홍길동은 마케팅 부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홍길순도 마찬가지 1번이니까 똑같이 임꺽정은 2번 부서라고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아, 얘는 2번 부서 즉 기획부서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얘와 얘의 관계입니다.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요. 부서 테이블에 있는 PK, 이 아이디를 찾아갈 때 매칭할 단서가 되는 거예요. 힌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길동이 그래서 부서 이름이 뭐야? 홍길동은 어떤 부서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찾아가기 위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보와 여기에 있는 이 정보가 일치를 했을 때 홍길동은 마케팅 부서라고 하는 올바른 데이터를 알려줄 수 있다. 이게 조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계가 엮여있는 단서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조인을 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있죠. 다만 올바른 결과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단서 자,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조인은 자, 기본적인 조인의 문법인데 줄바꿈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select 그 다음에 from 첫 번째 조회할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조인이라고 하는 워딩을 붙여요.
그리고 내가 합치고 싶은, 엮고 싶은 이 관계를 엮어서 하나의 결과로 조회를 하고 싶은 테이블을 적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on이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자, 조인은 on과 무조건 세트예요. 조인이 왔는데 on이 없다? 그러면 올바른 조인이 아닌 거예요. 조인이라는 걸 사용해서 테이블을 두 개, 서로 다른 테이블들을 엮었으면, 합쳤으면 on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 o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온절이 서로 다른 테이블을 엮을 때 사용할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 단서가 없으면 올바른 조인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절은 필수다. 그래서 이 on에다가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사원 테이블에 있는 dptno라고 하는 이 부서 번호 이 데이터와 부서 테이블에 있는 id라고 하는 이 컬럼이 가진 데이터가 서로 일치를 했을 때 올바른 데이터죠. 그걸 코드로 적어주면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부서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id라는 컬럼과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부서 번호라는 이 컬럼이 일치를 할 때 그걸 기준으로 나는 테이블 두 개를 합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만 적어주고 결과를 보면 이제는 데이터가 어때요? 6개가 아니라 3개만 나왔는데 이 3개가 전부 다 올바른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조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조인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MySQL 조인이라고 제가 검색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이미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SQL이 사용할 수 있는 조인 종류에는 지금 화면에 딱 나타나는 게 7가지가 있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DBMS는 MySQL이에요. MySQL에서는 이 녀석을 아예 빼도 돼요. 이 두 녀석은. 그럼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근데 이 5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녀석은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몰라도 돼요. 7개 중에 2개만 알면 돼요. 간단하죠? 많이 줄었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이만큼을 다 배제를 시키기로 했으니까 이 녀석들 빼고 이 2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가운데에 있는 이 녀석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조인 앞에 inner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조인을 보여드릴 때 그냥 조인이라고 적었죠. 근데 그 조인 글자 앞에 inner가 붙은 거예요. inner 무슨 뜻이죠? 안에 있는 거죠. 이 inner 조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완벽한 교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찾아주는 부분을 의미해요. 지금 A와 B는 테이블들이에요. 그래서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을 이너 조인으로 조인을 사용을 한다면 완벽한 교집합에 있는 부분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셀렉트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이 녀석은요. 완벽한 교집합,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면 A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교집합을 찾는 느낌이 이너 조인인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A와 B가 완벽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셨을 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이 온절에 쓰여 있는 이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따졌을 때 출력되는, 조회되는 결과가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 2개의 테이블이 엮었을 때 빠지지 않는, 둘 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게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고요. 이게 부서 테이블에 있는 id예요. 자, 이 녀석은 얘랑 엮일 수 있고요. 이 녀석은 얘랑 엮일 수 있죠.
이 녀석은 얘랑 엮일 수 있죠. 서로가 짝이 없는 녀석이 하나라도 존재하나요? 아니죠. 서로 다 짝이 있어요. 그쵸? 이러면 이너 조인을 했을 때 완벽한 교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지 않고 여기에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엮이는데 얘는 엮일 게 없죠. 일치하는 게 없잖아요. 이러면 이너 조인을 했을 때 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너 조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집합을 찾아내는. 자, 근데 사실상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기본적인 게시판 CRUD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너 조인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대부분은 이너 조인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이너 조인이 안 되는 녀석이 있긴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이 녀석으로 해결이 돼요. 자, 이게 이너 조인이었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건 이 녀석이에요. 얘는 여기 보시면 조인 앞에 레프트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습니다. 레프트, 왼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 얘는 어떤 의미냐면 조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테이블들을 엮는 거였죠. 자, 그렇게 엮을 때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라는 건 좀 전에 보셨던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한테 3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3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엮이는데 얘가 B죠. 여기가 A, 여기가 B 했을 때 이 녀석은 연결이 안 돼요. 얘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걸 이너 조인으로 해내면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출력이 안 될 텐데, 조회가 안 될 텐데 이걸 레프트 조인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혼자만 값이 있고 여기에 값이 없어도 이 데이터를 누락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A 레프트 조인 B라고 했을 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3이라는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같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의 차이. 자, 그걸 의미하는 조인이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라이트 조인이에요. 얘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오른쪽에 놓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왼쪽에 놨을 때 A를 잃지 않을 때를 레프트 조인으로 쓴대요. 그럼 이 라이트 조인을 안 쓰고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게 하려면 B, 레프트, A 하면 되겠죠. 테이블의 순서를 바꾸면 라이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레프트 하나만 제대로 알면 그 반대가 라이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민할 여지가 없다. 사용법은 똑같다.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차이다. 여기서 말하는 왼쪽 오른쪽은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왼쪽이에요. 얘는 오른쪽이에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언급된 녀석이 왼쪽이고요. 그 뒤에 언급된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 레프트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얘는 depth 테이블을 기준으로 EMP를 엮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뀐다면 EMP를 기준으로 depth를 엮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어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잃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겁니다. 근데 레프트 하나만 알아도 라이트, 지금 제가 레프트 하나 가지고 라이트 효과를 똑같이 본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썼던 이 상황, 이게 사실 레프트 조인이에요. 레프트가 생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레프트 조인 할 때는 레프트를 붙여주고 이너 조인 할 때는 이너를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가독성이 좋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이 녀석 레프트와 라이트를 활용해서 교집합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레프트 조인과 이너 조인을 충분히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고민할 필요 없이 쓸 수 있게 돼요. 조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을 직접 겪어서 경험치만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지식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녀석, 제가 처음으로 이 두 녀석을 가장 먼저 지웠었는데 얘는 왜 지운 거냐면 애초에 MySQL은 아우토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얘가 지금
조인은 조인인데 아우터 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너 조인은 교집합이고 아우터 조인은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전체 다죠. 그죠? 자, 근데 MySQL은 애초에 이게 없어요. 이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이 아우터 조인 같은 효과를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을 같이 쓰면 돼요. 같이 쓴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어요. 조인이 한 번 왔으면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와야 되고 그 다음 그 밑에는 온절이 와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같이 쓰면 된다라고 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인은 당연히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EMP랑 depth 이 테이블을 조인으로 엮었죠. 여기 밑에 조인으로 또 다른 테이블을 또 엮을 수도 있어요. 조인은 여러 개를 누적해서 쓰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꽤나 복잡한 기능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기능에선 이런 일이 없겠지만 복잡한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테이블을 이게 하나가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볼게요. 한 요 정도 되는 테이블을 엮고 또 엮어내고 그 다음에 또 엮어내고 그 다음에 또 엮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인을 여러 겹을 하기도 해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엮이는 테이블들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PK가 중요한 거고 FK가 중요한 겁니다. PK가 기준이에요. 항상 테이블을 엮을 때에는 이 키, PK든 FK든 이 키라고 하는 녀석들이 그 테이블을 엮을 때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키가 서로 엮여 있지 않다면 이 개념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없다면 올바른 조인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PK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중 조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우터 조인은 레프트 조인 이후에 라이트 조인을 섞어서 다중 조인으로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너와 레프트 조인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자,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아까 하나 보여드린다라고 했죠? 차이를. 그것만 좀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프트 조인 써놨으니까 이 녀석을 먼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게요. 뭘로 해볼까? 마케팅, 기획, 개발 부서.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PT 테이블만 보면 개발 부서라고 하는 3번 부서가 추가됐죠? 근데 EMP 테이블에는 개발 부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일 때 제가 레프트 조인을 한 결과를 눈으로 보면 얘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개발 부서에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지만 개발 부서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 기준이 DPT 부서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이게 레프트 조인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바꿔보면 EMP와 depth를 바꿔보면 사원 기준으로 부서 테이블을 엮었죠. 그러면 얘는 3번이라고 하는 개발 부서가 안 나와요. 왜냐면 기준이 사원이니까. 사원 테이블에는 애초에 3번이라는 부서가 없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녀석이 없으니까. 이게 레프트 조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이너 조인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죠. 근데 이너 조인이 돼버리면 기준이 DPT가 먼저 나온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앞뒤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출력될 때. 이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 근데 사실 이 출력되는 순서도 우리가 부서 테이블을 먼저 그 다음에 EMP를 그 뒤에 했기 때문에 부서 테이블 나오고 EMP 테이블이 나온 건데 이거는 얘를 바꿀 필요가 없이요. 여기서도 해결이 돼요.
여기서 사원 테이블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먼저 볼 거야.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 있는 나머지를 볼 거야 라고 명시를 해주면 얘는 순서가 또 바뀌어요. 이거는 셀렉절 컬럼을 명시하는 부분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니까 테이블의 순서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결과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지금 현재 교집합을 찾는 이너 조인인지 아니면 기준을 정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기준을 정해서 그 녀석이 가진 데이터를 전부 다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이런 쿼리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다 명시를 해주면서 그 해당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 라고 하면 얘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여줄 때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여기가 다 널이죠. 원래 이 컬럼들은 다 낱널이에요. 낱널이기 때문에 널이 들어갈 수 없는 컬럼들인데 실질적으로 조회한 결과는 널이죠. 근데 이거는 EMP 사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널인 게 아니라 조인을 한 결과로 보여줄 때 없어서 널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 같은 걸 사용할 때 교집합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없는 실제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 쪽은 다 이렇게 널로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보기 싫다라고 하면 이걸 조회를 하는 시점에서 데이터가 널인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떠한 데이터로 보여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걸 쓰면 이제 이렇게 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건에 사용한 것처럼 널이 다른 데이터로 변환돼서 출력이 되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우리가 조인에 대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여기까지 얘기를 그냥 할게요. 자,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어떤 컬럼인지를 적기 전에 테이블 이름 그리고 점을 찍었죠.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없어지면 당장 에러예요. 근데 왜 에러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이거는 id라고 하는 이 컬럼은 지금 애매모호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애매모호하겠어요? 네, DEPT 테이블도 EMP 테이블도 둘 다 id라고 하는 컬럼이 존재해서 그래요. 여기 id 있죠, 서원에. 그 다음에 DEPT 테이블 여기에도 id라는 컬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준을 쓸 때 id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이 id는 부서 테이블에 있는 id를 생각해야 돼? 아니면 사원 테이블에 있는 id를 생각해야 돼? 라고 얘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이 id는 부서 테이블에 있는 id야 라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여기도 DEPT NO 이 녀석은 지금 중복되는 컬럼 이름이 두 테이블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써도 결과는 잘 나와요. 다만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항상 좋으니까 이 DEPT NO라는 컬럼은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 컬럼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제가 명확하게 찝어준 거예요. 그렇게 찝을 때 사용하는 게 테이블 이름 그리고 점입니다. 어떤 테이블에서 해당 컬럼을 찾을 건지를 명시하는 부분. 자, 근데 이 녀석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 이름이 DEPT, EMP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 붙였다고 해도 문제가 별로 안 돼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디파트먼트 혹은 인플로이라고 하는 풀네임을 다 적어서 테이블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테이블 이름을 앞에다가 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테이블 이름 붙이는 건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 DEPT, ID, EMP에 DEPT, NO, 그 다음에 EMP에 name 이렇게 보겠다라고 조회를 하면 이 녀석들만 조회를 해줘요.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을 가져와서 조회를 할지 명시할 수 있죠. 이렇게 쓰고 나면 사실 지금은 괜찮지만 이 이름이 길어졌을 때 가독성도 딸릴 거고요.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별명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from절에다가 as라고 하는 녀석을 적었는데 키워드로 바뀌었어요. 이 as는 뭐냐면 earliest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제 별명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depth라고 하는 이 테이블 이름을 이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내가 잠깐 얘로 쓸 거야.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depth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d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이 쿼리를 실행하기까지만. 이 쿼리를 벗어나서 다른 쿼리를 실행한다라고 하면 이 별명은 사라집니다. 쿼리가 실행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d를 우리가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select절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emp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mp 대신에 2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출력의 결과는 동일해요. 테이블을 찾아갈 수 있는 별명을 하나 간단하게 지어낸 거니까 우리가 그 별명을 활용해서 쿼리를 좀 더 간결하게 사용하는 것 뿐이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 as, earliest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사실 생략해도 돼요. 생략을 하게 되면 띄어쓰기 한 칸만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depth 테이블은 d라는 별명, emp 테이블은 e라는 별명, 그래서 쿼리의 결과는 동일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별명은 지금 제가 테이블 이름에 별명을 지었던 거죠. 근데 사실 컬럼에도, 조회되는 컬럼에도 별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도 여러가지 상황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별명을 지으면 지금 이 select, 이 조회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해당 컬럼에 대한 결과, 그 컬럼에 별명을 지은 거니까 그 결과가 별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는 earliest 생략 안 했고 백틱을 썼죠. 여기는 earliest 생략했고 백틱을 썼어요. 둘 다 문제 없죠. 여기는 earliest 생략 안 했고 홀다운표를 썼습니다. 얘도 문제 없죠. 자, 여기도 당연히 earliest 생략 가능해요. 당연히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한 칸만 잘 유지를 하면 컴마가 나오기 전까지, 구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생략하고 백틱 보여드렸고 여기도 당연히 생략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홀다운표가 되고 백틱도 되죠. 얘는 심지어 이게 없어도 돼요. 홀다운표가 아예 없어도 돼요. 그러면 별명을 쓸 때 여기 별명 부분에 백틱도 되고 홀다운표도 되고 아예 없는 것도 가능이네. 그럼 없는 게 제일 편하잖아. 없는 거 써야지. 이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컬럼에 별명을 지을 때에는 백틱을 넣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셋 다 가능하지만 백틱이 가장 정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명을 지을 때 백틱으로 지어준다. 테이블 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만약에 별명을 지을 때 이렇게 넣어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테이블에 별명을 지을 때에는 보통 어떠한 단어를 쓰지 않죠. 이거 지금 우리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컬럼 만들고 할 때랑 동일한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하면 이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에 이 name이라는 이름으로 이 테이블 별명을 지은 거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써줘야 돼요. 근데 이때 이 백틱 빼면 이거 키워드잖아요. 그럼 백틱 넣어야겠죠? 그쵸? 이거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컬럼 쪽은 우리가 뭔가를 좀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테이블 쪽에 짓는 별명들은 단어가 아니라 한 글자 이니셜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백틱이 없어도 얘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거의 없고요. 여기는 컬럼 쪽은 단어를 써야 되다 보니까 백틱을 넣어주는 게 정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배워보고 있어요. 조인의 종류와 그다음 조인을 실제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조인을 쓰다 보면 이 별명들을 실제로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별명이라는 개념까지, 얼리어스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 상황을, 스토리텔링을 한번 또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